12월 프로그램 개편을 맞아 새롭게 클릭 베스트컷 진행을 맡게 된 김나연입니다. 앞으로 매주 토요일 낮 12시 30분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하는 사진들과 풍성한 뒷이야기들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연합뉴스 사진부 한상균 기자와 함께합니다. 한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방송이신데 어떤 각오로 임하실 예정이신가요? 각오라기보다 지금 엄청 떨리는데요. 네. 베스트컷을 이번 주부터 맡기 시작했는데 제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회사에서 한 명을 더 같이 하겠습니다. 저희 사진부의 미남 기자, 최재구 기자가 저와 함께 격주로 이 프로그램을 맡기로 했습니다. 네, 앞으로 좀 많고 또 다양한 사진들로 저희 베스트컷을 좀 풍성하게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사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행사장에 모여 있는 사진인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좀 바닥을 보고 있어요. 지난 30일 프랑스 파리에서 제21차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렸습니다. 네, 거기에서 지금 사람들이 지금 바닥에서 뭔가를 찾고 있는 건가요? 예, 어떤 사진인 거죠? 이 협약에는 150여 개국의 세계 지도자들이 모였는데요. 네. 이런 지도자들이 모이면 저희도 어떤 잔치나 이런 데 가면 기념사진이 빠질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50여 개국에 되는 대표들이 왔기 때문에 당연히 기념사진 찍는 행사가 있는데 거기서 이 사람들이 지금 관계자들이 보좌관들 같아요. 자신의 대통령이나 어떤 대표자들의 위치를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닥에 지금 하얀색들이 지금 보이는데 그럼 이런 것들이 지금 그렇죠. 이름표, 예. 나라명과 이름들이 적혀 있는 그런 건가요? 이제 의전의 일정인데요. 이렇게 표시를 해둬야지 행사가 시작됐을 때 이런 보좌관들이 와서 여기입니다 안내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대충 미리 얘기를 하면 이제 와서 누구누구 옆이다, 누구누구 옆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겠죠. 그래서 네. 지금 150여 개국이나 되는 세계 정상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건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닌데요. 그래서 이 기념사진을 찍는 데만 5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이번 총회에서의 목표를 지구 온도 상승을 2도씨 이내로 억제한다. 여기에 뒀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왜 2도씨일까요? 그러게요. 왜 2도씨죠? 4도씨도 있고 그러니까요. 3도씨도 있는데. 근데 1도씨가 만약에 오르게 되면 네. 세계 동물의 한 18%가 멸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도가 오르는 것도 되게 신경이 쓰이는 건데 2도는 왜 2도를? 그러면 차라리 1도로 하면 되는데. 네. 근데 지난 산업혁명 이후 100년 동안 전 세계의 평균 기온이 1도 이하로 올랐대요. 네. 그랬는데 지금은 너무 산업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네. 2100년에는 한 4도씨가 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모여서 야 이거 4도는 너무 심하지 않니? 네.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보자. 니네가 좀 줄이고 해서 근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1도는 오른다는 거예요. 2100년도까지. 그러면 야 우리가 좀 해서 4도가 되면 이거 재앙이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 좀 줄이고 해서 할 수 있는 최대치가 아마 2도씩을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딱 어떤 2도도 사실은 상당히 위험한 건데 우리가 지금 세계가 모여서 할 수 있는 정도 한도치를 2도씨로 잡아서 그렇게 협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총회는 11일에 폐막이 됩니다. 2020년 이후에 모든 나라에 적용될 새로운 세계 기후변화 대응 체제에 대한 의미 있는 결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사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고요. 또 여기 이 모니터를 보니까 중국 사진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사진인데요. 지금 이 사진 보면 다 마스크를 쓰고 있죠? 네. 근데 마스크가 좀 예사롭지 않지 않아 보입니까? 그렇죠. 뭔가 일반 굉장히 마스크가. 기능성 마스크인 그렇죠. 것 같아요. 마치 어디 큰 일을 하시러 가는 분이거나 탄광에 들어간 이런 네. 아주 고기능성의 마스크인데요. 지금 중국이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스모그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초미세먼지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나온 사진들은 보면 주로 이제 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비닐봉지를 쓰고 있다든가 네. 그런 사진이 주가 됐는데 제가 이 외신을 보니까 특이하게 버스 아니고 상당히 좀 현대적이죠. 네. 중국도 많이 발전을 했겠지만 이렇게 현대적인데 그 안에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있고 모니터에서 무슨 이유일까 하고 네. 봤더니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기후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리는 화면이 지금 저기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사진이 지금 그렇죠.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기조 그렇죠. 연설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사진 그런 내용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자기네 나라가 지금 이렇게 아주 스모그 때 고생을 하고 있는 거랑 지금 기후협약이랑 딱 맞아떨어진 스케치가 아닌가 생각해요. 네. 그래서 사진 기자들이 제일 좀 부담을 갖는 취재가 스케치가 하나 있습니다. 네. 스케치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밑그림이잖아요. 네. 그러면 스케치는 주로 날씨나 이런 이슈, 그래서 정확히 딱 정해진 어떤 아이템이 아니라
그냥 비가 많이 온다, 장마라든가 아니면 눈이 온다든가 이런 거에서 스케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네. 사실은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정답이. 사진 기자는 어디로 갈지도 모릅니다. 네. 그냥 말 그대로 스케치면 어디 가서 딱 눈 오는 거 한번 크게 딱 찍으면 그게 스케치가 되는데 그건 안 되는 거죠. 뭔가 좀 완성된 그림을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중국 기자도 그런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됐을 야, 지금 우리 순모가 심하니까 그리고 마침 파리에서 협약도 있으니까 야, 네. 그거 잘 연결해서 한번 스케치 한번 만들어 보지 해서 아마 이 기자가 나가지 않았을까. 나가서 어떤 아이템을 생각을 했겠죠. 네. 아, 이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런 모니터에서 뉴스가 나올 때 그걸 연결시면 좋지 않을까. 사진 기자는 좀 그런 욕심이 있어요. 한 장의 사진에 모든 걸 다 담고 싶은 거. 그래서 이런 마스크도 있고 저 뒤에 저 관련 모니터 화면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축약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런 사진을 또 찍기 위해서는 뭐 연출이 아닌 이상 한 번의 버스로는 되지가 않죠. 그래서 저런 장면이 나오는 거랑 여기 배치되는 사람들이랑 해서 아마 이 사진 기자는 버스를 뭐 한 10여 대나 뭐 흘려보내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환경당국은 다습과 저온 현상에 더해서 바람까지 잠잠해졌기 때문에 지표면에 미세먼지가 흩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스모그의 원인이 난방 가동으로 오염 배출이 급증한 데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음 사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악수를 하고 있는데 이 표정은 썩 그리 반갑지 않은 표정이거든요. 어떤 사진이죠? 뭐 사실 서로 이렇게 반가울 일이 없는 사람들이긴 네. 하죠. 뭐 누가 봐도 세계 최대 강국의 어떤 리더들인데요. 네. 뭐 이번 협약에서 만났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사진 이 한 장에 주는 사진이 위험한 점이 이런 거예요. 사실은 만나서 악수를 했을 때 아마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 않았겠죠. 그러면 큰 외교적인 결례니까요. 네. 그래서 주고 만나서 약속을 했는데 그 다음에 컷이 이어지는 게 약간 시선이 돌아간다든가 하는 것을 저는 사진 기자가 그것을 골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이 당시에 어떤 이슈가 어떤 시리아 문제도 그렇죠. 있고요. 예, 또 터키와 러시아 간의 좀 문제도 있었죠. 그래서 뭐 터키 추락에 대해서는 뭐 오바마가 위로를 또 전했다고 하는데 또 이 사진에 또 비교해서 보면은 G20 얼마 전에 그 G20에서는 그 통역사를 양쪽에다 두고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사진이 돼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 장면이 보여진 적이 없는데 네. 뭐 이러한 경우는 어떤 기사가 그런 쪽으로 흘렀기 때문에 뭐 어떤 갈등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 둘이 분명히 반갑게 눈을 마주치면서 인사를 했을 장면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때마침 찍힌 장면이 서로 좀 굳은 표정으로 있는 사진 찍혔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렇죠. 계신 거군요. 그리고 뭐 어떤 정치적인 이슈가 또 이 사진이 더 맞을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그렇게 해서 선택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기후변화 협약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는데 마이크에서 계속 삐삐거리는 알림음이 났다고 해요. 아주 재미있는 상황이 연출됐는데요. 네. 제가 그래서 동영상을 봤더니 네. 그 삐 소리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좀 부드러운 삐 소리가 그래요. 거슬리는 정도는 아니군요. 그러니까 충분히 참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모르는 사람 들으면 저게 무슨 소리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저희 국회에서도 보면 이제 의원 질의가 있을 때 보면은 이제 국회 이제 소위원회 이런 데서 의원질 하자 청문회 이런 데서 보면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네. 근데 저희는 이제 마이크를 아예 꺼버리거든요. 근데 마이크를 끄지는 않았더라고요. 뭐 이제 그렇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번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개막 연설에 나선 147개국 정상들이 모두 이렇게 오바마 대통령처럼 시간을 썼다면 개막 연설만으로도 33시간을 훌쩍 넘겼을 것이라는 쓴소리도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럼 다음 사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그리고 최영우 전 내무장관의 모습입니다. 이 두 분이 지금 악수를 하고 있는데 이 테이블을 보니까 좀 어떤 행사 자리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큰 획을 민주화운동의 큰 획을 민추업 그 송년회 모임인데요. 또 마침 얼마 전에 뭐 아시겠지만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식이셨죠.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열린 거에서 저 세간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김무성 대표는 그 장례식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YS의 정치적인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상주 역할도 자처했던 그렇죠, 기억이 그렇죠. 있네요. 그리고 최영우 전 내무장관 같은 경우는 뭐 당시에 완전 후계자로 최측근의 후계자까지 됐다가 마침 그 몸이 안 좋아서 그다음 정치를 잠깐 떠났었는데요. 네. 그 민추협의 그 송년회가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악수를 나눈 장면입니다. 여기 보면 뒤에 사진 기자들이 보이죠? 네, 여기 지금 수많은 예, 카메라 예, 예. 사진 기자들이 지금 셔터를 누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진이 이렇게 찍힌 거 보면 누구나 뭐 알겠지만 여기서도 사진 기자가 있었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근데 이 악수하는 거
사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악수만의 다른 상황에서 모두 보면 어떨 때는 이 사진 기자들이 하나의 배경이 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저 사진 기자 있으면 너무 이게 배경이 안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사진 기자들은 어떨 때는 저 사진 기자를 오히려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저렇게 해서 상황이 긴장감 있게 보이게 한다든가 아무도 없는데 어떤 행사가 벌어지고 있으면 그게 재미없는 걸 수도 있잖아요. 네. 어떤 긴장감을 주고 어떤 상황 긴박감을 풍성하게 만들 그렇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뭐 그런 장치로도 사용되는 거죠. 예. 네, 한편 민주협은 두 전직 대통령의 유훈을 받들 기념 사업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집행부 논의를 거쳐서 조만간 구체화된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 사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이 사진 딱 보니까 무슨 사진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어떤 사진 같나요? 학생들이 지금 수능 성적표 받아본 사진 아닌가요? 그렇죠. 수능은 우리나라의 큰 하나의 행사긴 하죠. 그렇죠. 뭐 심지어 뭐 출근 시간도 늦추고요. 네. 뭐 저희 기자들은 항상 더 일찍 나가긴 하지만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저희 이화여자 외국어고등학교에서 이 수능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성적표가 나오는 거죠. 이제 점수를 나눠주는 거예요. 네, 이거 한 기자가 직접 찍은 사진이라면서요. 제가 좀 취재를 갔기 때문에 뭐 뒷얘기를 더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이날은 전국에서 이런 스케치가 다 됐어요. 근데 이 사진만 보면 마치 어떤가요? 이 학생은 좀 굉장히 대조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친구는 성적을 예. 좀 잘 받은 것 같고 예. 이 친구 좀 절망스러워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어떤가요? 반대로 뭐 성적표를 볼 수는 없었지만 네. 근데 모르죠. 이 친구는 자기가 예상했던 것보다 뭐 많이 나왔을 수도 있고 이 친구는 자기가 예상했던 것보다 덜 나왔지만 성적이 더 좋을 수도 있는 그렇죠.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사진 한 장이 주는 위험한 것이기도 해요. 그냥 이게 이거 성적표야. 그러면 사람들이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얘는 마치 우는 것 같은. 그렇죠. 근데 아무 정보 없이 보면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이 친구는 처음부터 이 사진이 쑥스러워서 계속 자기 표를 보고 기분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이렇게 약간 슬프게 봤어요, 기자들을 보면서. 얼굴을 가리려고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 저를 왜 거예요? 찍어요? 막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약간 귀엽게 그러는 건데 저는 그게 재미있어서 이렇게 찍는데 갑자기 네. 이제 오른쪽에 친구가 표정이 이렇게 좋아서 이렇게 함께 잡은 컷입니다. 그래서 네.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사진만 보고 정보 없이 판단을 하게 되면 뭐 약간 어떤 사람들에게 오해를 줄 수도 있고 요즘 같은 경우는 이게 잘못 인터넷에 나가게 되면 이 친구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댓글이 달릴 수 있죠. 그래서 그렇죠. 그런 건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올해 수능은 국어 비형을 제외하고는 작년보다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만점자 비율 역시 국어 비형을 제외하고는 국영수 모든 영역에서 지난해보다는 적게는 0.57%포인트에서 많게는 2.97%포인트까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럼 다음 사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딱 눈에 들어오는 장면이 이 꼬마아이가 너무 밝은 표정으로 어딘가를 뛰어가요. 이 아이도 뭐 어머니도 좀 표정이 밝아 보이거든요. 성적표를 받았나요? 방금 사진처럼. 그러게요. 근데 저는 어떤 사진이죠? 이 사진을 보고 약간 좀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게 아주 기뻐하고 좋아하는 장면이잖아요. 네. 누가 봐도. 근데 왜 슬플까요? 왜 그런 거죠? 이게 지금 한 4대 1에서 10대 1의 경쟁력이 있었다는. 네, 요즘 굉장히 경쟁률이 치열하죠. 그런 데서 이제 당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막 뛰어나가는 단상을 뛰어가는 장면입니다. 네. 좀 안타까운 현실이죠. 뭐 다른 얘기지만 제가 뭐 이건 좀 다른 얘기죠. 사립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추첨을 하잖아요. 근데 네. 사립초등학교는 뭐 자기가 뭐 약간 돈도 비싸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근데도 거기도 추첨을 해서 되면은 학부모들이 울고 떨어진 애들도 울고 그래요. 근데 여기는 국공립 거기 가는 건데 좀 안쓰럽죠. 네. 이런 현실이. 이런 현실을 만든 데는 지금 누리과정 예산 편성도 한 몫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누리과정 예산이라는 게 3세에서 5세 아동들에게 제시된 예산을 말하는 건데 이게 지금 저기 중앙 정부하고 지금 지자체 이런 데서 지금 갈등이 있어갖고 그게 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학부모들이 이제 어린이를 데리고 있는 이제 부모들이 좀 불안한 게 이게 이러다가 나중에 또 보육료가 올라가는 거 아닐까. 그래서 지금 빨리 이런 거 해서 보내야 되지 않냐. 좀 불안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좀 불안감이 있는데 여기서 다 이렇게 추첨을 하고 다 이렇게 앉아 있죠.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고등학교까지만 해도 지금 경쟁률이 너무 치열한데 지금 유치원부터 이렇게 경쟁을 해야 한다는 게 참 씁쓸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이 키우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알 수 있는 유치원 입학 전쟁은 사립유치원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내 사립유치원 추첨은 오늘부터 11일까지 자율적으로 실시된다고 합니다. 네, 그럼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사진인데요. 네. 흑백 사진입니다.
지금 이 여성 흑인 여성인 것 같고 이 남성은 백인 남성인 것 같거든요. 네. 둘이 서로 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사진이라고 들었거든요. 어떤 그렇죠. 사진이죠? 로사 파크스라는 여성인데요. 네. 그 흑인 그 인권 운동에 아주 큰 시발점이 된 인물이죠. 이 사진은 1955년도에 미국의 몽고머리에서 그 버스 보이콧 운동이 발생이 생겼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지금도 뭐 얼마 전에 퍼거슨시에서는 막 유혈 사태도 있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지금도 그런데 이때는 뭐 버스를 타도 좌석이 따로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학교는 당연히 따로 돼 있고, 굉장히 인종차별이 심했던 시기죠. 그렇죠. 화장실 같은 것도 따로 돼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버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였냐면 흑인이 앞으로 이렇게 타면요 돈을 내고 어떤 경우는 뒤로 내려서 뒷문으로 다시 타야 된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이때는 버스 좌석이 36개가 있는데 앞에 10개는 백인, 뒤에 10개는 흑인, 가운데 16개는 이제 뭐 거의 운전사가 알아서 마음대로 하는 건데 대부분 백인에게 그렇겠죠. 바뀌었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날도 이제 일을 하고 마치고 이날이 아니고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네. 로사 파크스라는 여성이 일을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가는데 자리가 좀 하나가 남아서 앉았는데 갑자기 백인들이 저 타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운전사가 일어나라고. 근데 옆에 있는 이 여성의 옆에 있는 흑인들은 다 자리를 양보했는데 이 사람은 양보를 안 한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양보를 안 해서 경찰서까지 가게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흑인들이 들고 일어나게 되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로사 파크스가 첫 번째는 아니에요. 그 전에도 뭐 자리를 양보 안 해서 흑인들이 끌려가고 뭐 하고 해서 그게 좀 도화선이 되려고 한 적도 있는데 네. 그게 안 됐던 이유는 그 마침 그 여성의 어떤 개인적인 신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뭐 재판까지 가면 백인들이 저 여자는 약간 문제가 있는 여자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안 된 거예요. 근데 마침 이 로사 파크스는 그런 인권운동 단체에서 간사를 하기도 했고 네. 했는데 이 사진은 사실은 얘기하면 그때 사진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진 보시면 그때 지금처럼 카메라가 많이 있지도 않을 텐데 이걸 그쵸. 어떻게 찍었을 거예요? 그 찰나를 담기엔 좀 어려운 그렇죠. 그리고 상황이었죠. 이게 그 막 시기가. 그 뒤에 보면 여기 좀 시민 승객들도 있어야 되는데 없죠. 이 사진은 뭐냐면 이게 이 여성이 나중에 이제 마틴 루터 킹하고 같이 그 흑인 운동에서 뭐 셀마라는 영화도 보면 나오기도 했는데 거기서 행진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일이 겪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1년 뒤에 결국은 이제 미국에서 이 주에서 야 이제 버스를 그러면 이렇게 분리하지 말고 같이 다 타자. 그런 일이 이제 법적으로 이게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그 로사 파크스라는 여성이 그 당시에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버스를 타지 말자라는 불매운동, 일종의 불매운동이죠. 그렇죠. 그런 예. 운동을 했던 게 버스 보이콧 운동이다. 그렇죠. 예, 이런 거죠. 그게 이제 올해 60주년이 돼서 네. 지금 세간의 이목이 돼서 다시 이 사진이 나온 건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진은 그 당시 사건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근데 이 저서에 보면 정확히 나와 있어요. 자기가 했는데 자기는 1년 뒤에 그 시승식 행사에 초대를 받았는데 자기는 어머니가 아프셔갖고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근데 물론 당연히 초대 받았겠죠. 그렇죠. 근데 어머니가 아파서 뭐 이제 병간호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그 잡지사 기자한테 자기 주소를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아침에 잡지사 기자들이 집에 막 와 있는 거죠. 네. 자기가 기다렸다가 자기를 나오더니 버스를 타겠다는 거예요. 타라고 사진을 찍으면서 사진을 막 엄청나게 많이 찍었대요. 근데 버스를 여러 번 타다 보니까 심지어는 자기하고 그 사건이 촉발됐던 그 운전기사가 모는 차에도 탔다는 거죠. 사실은 그 사건이 일어나기 12년 전에도 로사 파크스는 그 운전사하고 약간 안 좋은 일이 있어서 한번 티격태격했던 일이 있었어요. 근데 네. 뭐 악연이긴 하죠. 근데 어쨌든 그 뭐라고 써 있냐면 사진 기자들이 수없이 버스를 타고 내리게 했다. 그리고 사진을 찍을 때마다 뒤에 기자가 앉게 했다. 그 얘기 뭐냐면 여기서 지금 만약에 이게 없다고 생각을 하면 혼자 앉아 있으면 이게 백인과 그렇죠. 백인이 같이 옛날에 그 흑백 분리로 생각하면 흑인이 백인 앞에 앉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 백인 앞에 앞자리에 흑인이 앉았다는 거는 이제 흑백 분리가 끝났다라는 어떤 사진이 보여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사진기자들이 뒤에 앉혔다고 하니까 제가 그 자서전에서 보면 유추해 보면 이 뒤에 앉은 남성은 같이 간 어떤 기자가 아닌가. 그러니까 그냥 찍기 그러니까 뒤에 백인 하면 앉힌 거죠. 그래서 네. 이 사진은 1년 뒤에 다 그 법이 뭐 위헌으로 판결난 다음에 찍은 사진이라는 거죠. 미국 의회는 2005년 사망한 파크스의 유해를 의사당 중앙홀에 이틀 동안 안치하면서 고인의 넋을 기렸고요. 또 파크스가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던 당시의 버스는 현재 미시간주 헨리포드 박물관에 전시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사진 모두 살펴봤습니다.
네, 한 기자. 이번 주에 준비된 사진들 중에서 베스트 컷을 뽑는다면요? 저는 뭐 역사적으로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관점을 볼 때 좀 전에 봤던 그 로사 파크스의 사진이 베스트 컷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일반적인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점도 있고 네. 또 그 사진이 어떻게 보면 연출됐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한번 그 사진을 보면 한번 곰곰이 한번 곱씹을 만한 사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도 예산 심사에서 구태가 반복됐고 막판까지 우여곡절이 계속됐는데요. 여야가 정쟁에 휘말리면서 국회 예산안 심사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는 비난 꼭 새겨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클릭 베스트 컷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